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이광수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 작가 소개, 이광수. 오랫동안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고 베스트 주식 애널리스트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로는 처음으로 글로벌 금융회사 레티니티브에서 수여하는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자들을 위해 일했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미래에셋 증권을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주식, 부동산 독립 리서치 회사 광순의 복덕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는 소수의 성취보다 다수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며 쓴 책입니다. 투자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의 노동이 버겁고 통장이 비어 있어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꿈꾸길 바랍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주식시장이 경제 성장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2025년 4월 이후 단기간에 30% 이상 상승했고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으며 지금은 4,000선을 오가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낭독하고 있는 2026년 2월 28일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6,200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은 남습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줄어들까?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은 가능할까?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정치는 바뀌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과 주식 투자 문화는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주를 무시하는 뿌리 깊은 경영 관행은 유지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유가증권 보유 현황을 보면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7,688만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66만 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116배에 이르는 차이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됩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양극화는 확대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차별이 가장 적은 공간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나이와 성별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험과 학력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시장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평한 시장에서 불공평한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공평하지만 출발선이 불평등합니다. 누군가는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주주의 관계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와 재벌들은 아직도 회사를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입니다.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가 해소되고 상승할 수 있을까? 투자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이 책의 출발이자 종착점입니다. 해답은 여러분을 행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스스로를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성공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반은 운이었고
반은 타이밍이 좋았고 나머지는 머리 덕분이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이자 게이츠 재단 이사장인 빌 게이츠는 성공 비결을 언급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 같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운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운만이 성공 요인일까요?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무엇이든 행동부터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데요.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복권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권이 당첨될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비로소 행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손이 움직이고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모든 일이 운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행동하겠습니까?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피터 틸은 제로 투 원에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인류 발전의 핵심 질문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미래를 단순히 운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설계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재로부터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낙관적인 시각만이 행동을 촉발시킵니다. 기업가가 혁신을 믿으며 창업하고 투자자가 미래 성장을 믿고 투자할 때, 개인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할 때 세상은 설계 가능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낙관적이고도 명확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에 주식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기만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사마천의 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고가 가득해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을 것이 넉넉해야 영예와 치욕을 안다. 예는 재산이 있는 곳에서 생겨나고 없는 데서는 사라진다. 부유해야 인의를 따른다.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려면 미래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한 미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투자를 넘어 주식 투자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결심, 그리고 어쩌면 오늘 시작하는 첫 주식 투자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 제안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지만 성장은 불확실하고 배분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노동 소득만으로는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운 시대, 금리와 환율이 불안정한 시대,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돈의 장이 아니라 국민이 경제에 참여하는 공간, 기업의 성과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경제 민주주의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한국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기업 가치와 자산 가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본격화되고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이 함께 투자할 때 주식시장은 부유층의 자산 축적 수단을 넘어 모두가 성장에 참여하는 공동의 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도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원칙이 있는 투자,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합리적 소비에서 시작해 꾸준한 투자 습관을 이어가면 누구나 자산이 증가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산은 다시 소비와 투자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국 기업에도 요청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적이 아닙니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모여 만든 공동체이며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쌓아두는 경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주주와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주주 친화적 경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K주식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나 음악에서 K콘텐츠가 세계를 놀라게 했듯 이제는 K주식이 세계 자본시장의 신뢰를 얻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상승의 과실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의 성장은 또 다른 불평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주식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을 확대해 국민이 함께 부를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포함해 경제활동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공동의 미래입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함께 성장합시다. 기업은 주주를 존중하고 주주는 기업을 지지하며 정부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모두를 위한 시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주식시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진보입니다. 진보의 기회. 모든 행동은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잠을 깨우는 것은 요란한 알람 시계가 아닙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사람을 깨웁니다. 학교 가는 날에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던 아이가 소풍 가는 날에는 깨우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납니다. 생각과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 이전에 먼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다듬는 일이 필요합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한다면 그 행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하면서 진보와 주식 투자를 함께 이야기하면 왠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면 진보적 가치와는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보와 주식 투자는 공존할 수 없을까요? 진보, 프로그레스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앞으로 나아감을 뜻합니다. 멈춰 있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진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자 존 듀이는 진보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보는 이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의 영역에서 진보가 나아가야 할 행동 방향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분배를 늘리고 복지를 확충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진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부의 창출, 즉 경제적 기반의 확장이 필요하죠. 성장 없는 분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금을 통해 나누는 사회도 결국은 누군가의 창의와 성과,
그리고 투자로부터 출발하죠. 존 F 케네디가 말했습니다. 조류가 밀려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경제 성장은 결국 모두의 삶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됩니다. 다만 성장이 공정하게 공유되고 분배될 때 비로소 진보 가치가 실현됩니다. 여기서 주식 투자가 등장합니다.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소수 자본가만이 아닌 누구나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교사가, 간호사가, 퇴직자가 모두 자신이 믿는 기업의 주주가 되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보적인 자본의 분산이 있을까요? 워런 버핏은 나는 자본주의의 참가자이지 관찰자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보 역시 경제의 참가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장 밖에서 비판만 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의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어떤 기업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어떤 산업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변화의 일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단기 투자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진보가 주식 투자를 외면한다면 자본의 흐름은 결국 다른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기업의 방향은 투자자가 결정합니다. 만약 진보적 시민이 투자에서 손을 뗀다면 진보의 가치가 반영된 기업 경영은 불가능해집니다. 진보가 주주가 되어야 진보의 가치가 시장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진보의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민주화의 새로운 단계이며 자본주의 안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기업의 성장에 동참하게 만드는 다음 여정입니다. 주식 투자, 진보 가치를 만나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실험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투자 전문가와 고양이의 투자 대결입니다. 2012년 영국 주간지 옵서버는 펀드 매니저와 고등학생들 그리고 특별한 참가자들 사이에 독특한 투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한 참가자는 다름 아닌 올랜도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실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세 팀은 똑같이 5,000파운드의 가상자산을 받아 런던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가운데 5종목을 고릅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 전망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조사한 후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대로 투자 전략을 세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반면 고양이 올랜도는 신문 위에 빽빽하게 적힌 기업 이름들 사이에 장난감질을 따라가다가 멈춘 종목을 골랐습니다. 1년 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투자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은 5,000파운드를 5,176파운드로 불렸습니다. 주식시장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고양이 올랜드의 투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5,542파운드로 자금이 늘어났습니다. 1년 동안 수익률이 10%가 넘었습니다. 투자를 배웠던 학생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많은 해석이 가능한 실험입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가 공평할 수 있다는 점이죠. 투자 경험이 있고 정보가 많은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률이 무작위로 투자 종목을 선택한 고양이들의 수익률보다 낮았습니다. 주식 투자와 우리가 사는 현실은 다릅니다. 세상에는 불평등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와 성별 그리고 학력과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죠. 차별은 성과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성공하고 싶으면 부모를 잘 만나라는 말이 엄연한 현실인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 진학 요인의 75%가 부모의 경제력입니다. 2023년 기준 고등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97만 원으로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38만 원과 비교하면 2.6배 높았습니다. 부자 부모를 만나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상위권 대학에 가고 다시 고소득 직업으로 이어지게 되죠. 진학과 직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산시장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2025년 3월 서울 서초구 반포 레미안 원벨리 84제곱미터 아파트가 59억 원 최고가 수준에서 매매되었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은 무려 27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고 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또 다른 격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에서 30% 이상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증여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산이 자녀의 출발점이 되고 학교, 사회, 직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평등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돈이 많다고 부모를 잘 만났다고 주식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까요? 투자를 많이 한다고 고소득자라고 해서 주식을 통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피터 린치, 레이 달리오, 마리오 가벨리는 미국에서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골프 캐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캐디를 했지만 주식 투자로 성공했습니다. 주식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신문 배달, 껌 판매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희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는 다른 분야보다 불평등 요소가 가장 적습니다.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 조작 등이 없다면 주식 투자의 성과는 공정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회의 공정성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별, 나이, 학력, 그리고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적은 자금으로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과 주식 투자 수익률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즉, 돈이 많다고 주식 투자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진보 가치가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에 있다면 주식 투자는 진보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주식 투자는 포지티브 썸이다.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익을 얻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손실을 본다는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동 경제학자이자 법학자인 에릭 앵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종의 제로섬 환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앵글은 그의 논문에서 주식시장을 단순히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는 경쟁적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절대적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제로섬보다 포지티브섬 게임, 즉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상대적 관점, 예컨대 누가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을 냈는가를 따지는 비교에서는 마치 제로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제로섬이 아니라 모두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한 돈의 교환이 아니라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이 반영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나 애플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0년 전보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에 가깝게 증가했고 삼성전자 주가는 3.4배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기간 동안 장기 투자자들은 모두 수익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실이나 손해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기업이 창출한 새로운 성장에서 얻은 가치죠. 주식 투자는 도박과 다릅니다. 도박을 다룬 영화 타짜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돈이라는 게 말이야 도끼가 세거든. 도박은 도끼가 있어 누군가가 돈을 잃어야
다른 누군가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과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주식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는 독이 없습니다. 주식 시장이 포지티브 썸이라는 것은 진보적 가치에 부합하죠.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눈물이 아니라 함께 웃으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 주식 투자가 진보적 가치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모두 다 함께 좋아지는 투자. 주식 투자가 진보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 그리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보는 기업과 자본의 문제를 비판하는 데서 멈춰야 할까요?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 직접 바꾸는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진보는 시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장 속에서 공정함을 키우고 자본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 길의 출발점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지음 21세기 북스 출판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낭독해드렸습니다. 요즘 코스피가 6,000선을 넘으면서 주식을 향한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저도 사실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볼까 생각하던 중 이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는 코스피인 만큼 언제 떨어질지 이제라도 사야 하나 고민이 가득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 경영 도서 분야 베스트 1위에 올라와 있는 주식 투자 책 한 권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오르는 주식을 고르는 법,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저는 오늘 책의 앞부분만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오르는 주식 찾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을 찾아라. 일명 미남대회, 미인대회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1. 나의 기준으로 누가 예쁜가? 2. 다른 사람들은 누가 예쁘다고 생각할까? 3.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주식 투자도 미인 대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죠. 수출이 증가해서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즉, 수출이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하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라. 주가가 하락하는 주식은 피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을 사야 합니다. 오르고 있는 주식에는 상승 이유가 있는데요. 실적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성장 신호가 나타났다거나 또는 주식이 오르는 이유가 분명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주가 상승 이유가 없다면 투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어느 회사의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거나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회사를 따로 살펴보면 좋겠다고 하네요. 세 번째, 변화에 맞는 주식을 찾아라. 경제의 흐름에 맞는 주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가 오르면 항공주가 하락하고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고 또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흔들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경제는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원자재, 금리, 환율, 소비, 정책은 모두 연결되어서 서로 영향을 주는데요. 투자자는 차트를 보기 전에 세상의 흐름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와 투자를 움직이는 건 단연코 인공지능인데요. 지금 세계 경제 중심에는 AI가 있고 주식 투자란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죠. 오르는 주식 찾는 법 4번째,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라.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 방법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술적 분석, 가격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적 분석,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 주가와 거래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빠른 변화를 읽어내는 데 유용하고 주식을 언제 사고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많이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기술적 분석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어놓은 것인데요. 예를 들어 21선은 최근 20일간의 평균 주가를 뜻합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로 보는 거죠. 또한 단기선이 장기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로 부르면서 매수 신호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면서 매도 신호로 해석하죠. 두 번째, 거래량. 주가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오르면 진짜 상승일 가능성이 높고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지지선과 저항선.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자주 멈추거나 반등하는 구간을 말하는데요. 주가가 지지선을 깨면 하락 신호, 저항선을 돌파하면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네 번째, 추세선. 주가의 흐름을 일직선으로 단순화한 것인데요. 상승 추세선은 지점을 이은 선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추세선을 지키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그 선을 깨면 하락 전환의 신호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주식 초보라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니까요.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